다음은 74년생 갑인생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금전운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 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50이 넘으면은 금전운이 많아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노후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동안에 뭘 하셨으면 금전이 잘 안 됐다.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돈이 잘 안 들어왔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땅값이 조금 올라가거나 돈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최현당입니다.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력 생년월일을 적으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점사를 저희가 봐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점사 보실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무료 점사 봐드릴게요. 그냥 전화 드린다고 무료 점사를 다 봐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화한다고 다 봐드리진 않고 그 중에서 저희가 봐드릴 분만 추려서 무료 점사 봐드릴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호랑이띠 운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한 3분의 1 지나갔어요, 올해. 네. 네, 호랑이띠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호랑이는 뭐 다들 알다시피 리더십이 강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엉뚱한 점이 있어서 허당이다. 생각보다 강하지만 좀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밖에선 강하고 안에서 또 들어오면 순한 양이 되는 게 또 호랑이에요. 내 가족, 내 사람한테는 되게 가정적이고요. 밖에서는 나를 누가 건들거나 그러면 참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멋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에게는 딱 가족들을 잘 챙기는. 그렇죠. 올해 이제 뱀띠 해예요. 을사년과의 호랑이띠들 합은 좀 어떨까요? 합으로 봐서는 을사년 뱀띠하고 호랑이띠는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호랑이도 좀 강하고 좀 뱀도 고집이 좀 세고 그래서 좀 충돌이 있는 한 해가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새로운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금전이나 투자 쪽으로는 좀 올해는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기회가 찾아오거나 누가 투자를 한다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이런 면에 투자 좀 했으면 하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도 좀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신중하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문서 그럼요. 사인할 때는. 그럼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도장 찍고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솔로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연애, 결혼은 없나? 짝은 어디에 있을까? 그쵸. 네. 제일 그건 한 20대, 30대 아니면 늦게 결혼하면 한 40대 매번 뭐 결혼 운을 물어보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옆에, 뒤에, 앞에 다 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나이별로 조금 여쭤볼게요. 28살 됐습니다. 무인생들. 네. 이분들의 취업, 이직운 이런 거 좀 어떨지. 좀 취업이 잘 되고 이직이 좀 잘 됐으면 싶은데 취업을 알아봐도 나한테 마땅한 데가 없을 거고 이직을 알아봐도 지금 있는 곳보다는 좋은 데가 마땅히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직하려고 해도 지금 받는 연봉보다 좀 금액이 틀리거나 좀 그래서 이직하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 운으로 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다음 해년도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요. 이제 요 나이에 뭔가 좀 취업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자격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선생님께 좀 합격 운을 좀 높일 수 있는 비방책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혹시 있나요? 그럼요. 많죠. 우선 뭐 공무원 시험이든지 아니면 뭐 큰 뭐 대기업 시험이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 그래서 오시는 비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게 해드린 분도 있고 지금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오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그거를 합격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을 언제쯤 찾아뵙는 게 좋을지. 뭐 한 달 앞두고 두 달 앞두고 이것보다는 네. 좀 장기로 이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냐 아니면 간단한 시험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남들이 공무원 시험은 1년에 붙지 않잖아요. 그 2년, 3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내년에 시험 있든 올해 시험이 있든 오셔서 합격 기운을 보고 그 다음에 뭐 2년 후에 있다면 그때부터 해서 뭔가 하나하나 방법을 해가지고 가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시험의 강도에 따라서 기간을 오래 잡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이거 팁이네요. 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시험이 저 다다음 달에 있어요 해서 왔는데도 합격 운이 있으신 분들은 합격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근데 합격 운이 없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좀 기간을 길게 잡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코앞에 떨어진 거는 저희가 바로 해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방법이라는 게 뭘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네. 어떤 형태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뭐 초발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도 있어요. 부적도 있고 대부분 부적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비법, 민간 비법 있듯이 그런 네네. 비법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 시험 보러 갈 때 네. 그 운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셀프 비방법 같은 것도 있어? 있죠. 하나만 오픈해 주시면. 그 셀프 비방법은 우선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요. 합격 시험 보러 갈 때. 그러면 문 앞에서 나가서 옷 다 입고 가방 가지고 이제 나 오늘 시험 보러 갈 거야. 잘할 거야. 막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신발 딱 신고 오른쪽 손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중간에다 왕자를 쓰세요. 안 보이게. 너무 크면 시험장 가면 웃겨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살짝 중간에다 왕자 빨간색 쓰시고 나 오늘 할 수 있다. 그러고 가시면 좀 마음가짐이 좀 틀려지겠죠. 그럼 시험 잘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처음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네네네네. 네. 와가지고 이제 TV에서 할 때 이렇게 손에 쓴 왕자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죠. 왕자를 쓰는 의미는 되게 많아요. 가구를 이제 들어와도 남의 거 쓰다가 들어와도 거기 밑에다가 이제 왕자를 써라 이런 비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게 다 소멸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제 맞는 사람도 맞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이 영상 보고 시험 보러 가면 다 손에 왕한자 써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86년생입니다. 40살이 됐어요. 네. 요분들의 이직 아니면은 새로 사업 시작하는 그런 온기 이런 거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40대면 뭐예요? 우리가 한참 이제 새로운 직장을 해야 되나? 지금 다니는 직장이 내 아의 천직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하고 다른 걸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는데 이직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번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내가 원래 했던 업무 말고 다른 업무로 바꾸고 이직해도 좋고 아니면 지금 작은 직장에 있다면 좀 큰 직장으로 옮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이직해도 좋습니다. 이직할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꿈이 조금 더 펼쳐질 수 있는 쪽으로 이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인생이랑은 또 온기가 다르네요. 네, 무인생하고 또 틀리죠. 그 이직을 할 때도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좀 좋은 회사 선택하는 온기가 좀 좋을지. 이직은 뭘로 알려드려요? 네네. 한 6월달? 10월달? 그렇게. 지금 하반기 쪽으로 가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꼭 잡으세요. 음력 6월, 10월 네.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결혼 안 한 뭐 나이 40이라도 안 한 분 많잖아요. 그럼요. 저도 느꼈어요. 네, 요분들의 이제 결혼운 올해 결혼 날짜를 좀 잡아도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결혼 운으로 봐서는 올해 좀 사실은 결혼 운이 썩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뭐 결혼을 하려 하면 내년이나 이렇게 하시면 좋고, 아니면 꼭 내가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하반기 늦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40이라 그래서 결혼 운이 들어왔다 딱 결혼 운이 되는 건 아니고, 상대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결혼이라는 거 둘이 합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생년월일 되시고 상담 받으시면 결혼의 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다음은 74년생 갑인생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금전운이 가장 고민이실 텐데, 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50이 넘으면은 금전운이 많아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노후를 생각하시니까. 근데 그동안에 뭘 하셨으면 금전이 잘 안 됐다.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돈이 잘 안 들어왔다. 땅을 샀는데 땅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땅값이 조금 올라가거나 돈을 딱 지진 않아도 나한테 좀 이득이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금전운으로 봐선 좀 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으시면 그 금전이 들어온 걸로 투자나 확장도 해보세요. 이거는 이 나이는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 안 사정도 별로 안 좋고 또 트럼프 때문에 주식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저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울고 싶은데, 올해 요 주식 시장이 조금 좋아질지. 원래 다 힘들면 투자는 주식이잖아요, 대부분. 네. 코인이나 주식. 네. 근데 저는 갑인생 52세에 투자는 좋은데 저는 주식 투자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거나 장기로 투자하는 건 하는데, 그 투자도 그 주식도 장기로 보면 놔두는 건 괜찮아요. 단타로 하신다 그러는 건 조금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요분들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대학교 다니는. 그렇죠. 네. 돈이 한참 많이 나갈 때죠. 네. 근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들 책상 앞에 앉히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뭐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밖으로 돈다든지 뭐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는 지금 만약에 뭔가 지금 얘기하면 점사 보러 와서 네 우리 애가 이렇게 안 좋다, 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집중력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네. 저는 그거는 본인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게 100%고요. 뭔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없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산탈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집 갔다 오고 나서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집중을 못 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셔서 상담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년월일 보게 되면 갑자기 뭐 잘하던 애가 친구가 죽어서 친구가 사망해서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진찰을 좀 해봐야 되는 네,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하듯이 저희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이 친구가 계속 그랬다, 그런 것도 문제의 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뭔가 엄마 부모님들이 잘못했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받고 뭔가 이제 비방이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가집 가서 네. 상문탈이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바로 구술하면 그 다음 날부터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빠른 경우는. 아니면 뭐 며칠 지나서 괜찮아지던지, 아니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것도 또 시간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괜찮아져 내일 괜찮아져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근데 방법은 정말 내가 애틋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고 바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여러 달을 먹어야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굿도 마찬가지야. 꼭 굿을 한다 그래서 눈 깜짝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틀리니까 그건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2년생 이민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제 건강운이랑 또 금전, 부동산 매매 안 되는 거 이거 해결이 될까?
올해 만약에 부동산 매매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계속 막혀요. 이것도 하고 보고 싶은 거, 이 건물을 사려고 이제 만약에 뭐 생각을 하고 계셨다. 네. 그러면 갑자기 금전이 오르든가, 갑자기 내게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서 부동산 잡는 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금전이 운이 없어요.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해도 내가 돈이 없어 못 살 수도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 싶어서 올해 뭔가 사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급하게 부동산 사려고 모아놓던 돈이냐, 아니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돈이 나가서 쓰여지지 않거나 그렇게 돼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 이분들 중에서 진짜 뭐 꼭 투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언제쯤 하는 게 몇 월 달쯤 움직이는 게 좋을지. 저는 지금 이제 4월을 넘어서 네네. 음력으로 한 6월, 7월, 5월도 괜찮아요. 5, 6, 7, 그 다음에 하반기 가갖고 한 10월 정도. 그 정도는 보고 그때쯤에 결정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 이민년생이 이번에 좀 아프거나 좀 다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조심. 아침에도 건강, 점심에도 건강, 저녁에도 건강.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뭐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죠. 네. 그죠?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건강이. 네. 근데 제가 봐서는 몸도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좀 일명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털고 넘어가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제 저희 채널 이제 처음 오픈하고 호랑이띠 분들 만나는 건데 네. 초연당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걸 자랑을 해야 될까? 신령님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신령님은 나쁜 말을 못해요.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나쁜 거 지적을 해가지고 탁탁 꼬집어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후벼파면서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그 친구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을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서 말을 하거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시고 제가 스스로 강하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